봅시다. 자, 물 끓는 김 기자입니다. 물이 끓다. 물이 끓으면은 이 물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자예요. 네. 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운 기자 넣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원래 기운 기자는 이렇게만 썼습니다. 요건 물이라는 소리고, 요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옛날 이 모양은 이렇게 전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그렸던 글자입니다. 요 모양이 현재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전기는 하늘 위로 솟는 것이죠. 그죠? 해가 뜨면은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모양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운이다 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요 글자가 이렇게 바뀌어서 된 글자다. 요 글자를 보면은 요것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 안에는 기를 채우는 의미가 두 번째 것이가 요겁니다. 첫 번째 것이 이렇게 바뀌고요. 마지막에 있는 요것이 뭐냐면은 요 글자를 보면요, 날비자처럼 보이죠. 새 날개 같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운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올라가는 거니까 물이 끓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 끓는 김기라고 했습니다. 물을 끓여서 옛날에 가던 차가 있죠. 그 기차 아닙니까? 기차 할 때 이걸 기차입니다. 물을 끓여서 가는 기차입니다. 기차니까 옛날 차는 술에 차 떠있잖아요. 기차 그렇죠. 그러니까 기차라는 말을 쓰고, 기차는 이렇게 줄을 이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열차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리 열차를 쓰기도 했습니다. 열차가 이렇게 가지고 열차 하게 되죠. 여기 쓰면 열차고 여기 쓰면 기차고 이렇게 되죠. 그죠? 옛날에 했던 말입니다. 지금은 뭐 물을 끓여서 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기운기자도 보면은 이렇게만 써도 기운기자인데, 기운이 처음에 최초로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서 기운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밥을 할 때 밥에서 전기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에다가 쌀문자를 넣었던 거, 이게 무슨 자예요? 기운기 그렇죠. 그죠? 기운이다 하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게 원래 기운기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이 기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가지고 움직이냐는 거죠. 응? 그래서 이 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끊어지면요. 기가 돌다가, 이 온몸은 기가 돌지요. 기가 돈다고 봅니다. 그죠? 기가 돌다가 기가 안 돌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 기가 막히다고 그러면 기체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가 체하다 해서 기를 갖다가 체했다. 기체. 이 막힐 체자잖아요. 그죠? 기가 가다가 막힙니다. 그래서 기운이 돌다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참 기가 막혔어. 기가 막힌다는 소리 하죠. 자, 기가 막히다가 기가 안 돌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기가 완전히 끊어지면요. 기가 끊어져 볼게요. 그러면 기가 끊어지다. 기가 끊어지다 하는 말. 그러면 기가 끊어지면 기절이죠. 그럼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렇죠? 기가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절 초풍했다. 기가 끊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끊어지면 사람이 끊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하면 이제 죽습니다. 오랫동안 기절했다가 못 깨어나면 죽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돌리거든요. 그래서 기를 다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기가 막힌 것을 갖다가 기를 제대로 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기를 갖다가 기를 어떻게 하면
기를 좋게 하면 되죠. 기분 좋게 되면요, 기가 돌아갑니다. 기분 나쁘면 기가 막힙니다. 그 기분 나쁠 때 우리 그러잖아. 아, 참 기가 막혀서 그러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기의 의미입니다. 그게 물 끓는 기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턱이자입니다. 턱입니다. 턱이라는 것은 요것이 그 기자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기자입니다. 그 기. 밑에 흑도자를 붙였죠. 그죠? 그러니까 흑도가 이 땅이라는 소리죠.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했으면 그 땅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만한 집터로 쓸만한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 그래가지고 왜 그 땅의 의미가 기초가 될 만한, 우리가 기초할 때 이 글자 쓰거든요. 기초가 될 만한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만한 땅.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집 지을 곳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집 지을 정합니다. 그 땅을 이것을 내 집으로 짓겠다. 그러면은 제일 정했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 땅을 팝니까? 이거 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다지하죠. 그 옛날은 땅을 다져서 지은 것이지 땅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여기서까지 집으로 짓는다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현대식 집을 지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식은 여기다 기초를 파이프를 박아서 철근을 박아서 세우죠. 옛날 집은 이렇게 지은 적이 없습니다. 땅을 파서 이렇게 파이프를 박아 넣습니까? 이렇게? 절대 이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여기 땅을 갖다가 정하면은 이런 큰 통나무를 가지고 이걸 묶어서 사람들이 옛날 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묶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끈을 이렇게 쥐고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땅을 찢습니다. 땅을 찧으면은 이 땅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어떤 곳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곳은 덜 들어가겠죠. 그죠? 땅을 계속 찧으면. 그러니까 요 옛날에 이 내용이 이 땅을 찢는 사람을 땅 찢는 일을 뭐라고 하면 이것을 달구질한다. 달구질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달구질합니다. 달구질 하는데 사람들이 이 옛날에는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거든요. 땅을 찢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요 달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달구패라고 했어요. 꼴거리들이 있다는 거죠. 달구패라고 했어요. 이 달구패는 한 조직이 11명입니다. 11명이 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명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 달구질을 할 때 여기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11명이니까 10개씩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장단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령을 부르면 야싸 하면 들었다가 탁 놓고 들었다가 놓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땅을 갖다가 다집니다. 그러니까 집터를 처음 만들어보면 지금도 옛날 절터가 있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 땅이 다른 옆에 이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달라요? 여기는 단단하게 다져 있죠. 그래서 떡이 눌려진 상태를 보면은 여기가 여기까지 터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건 절터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모릅니다. 그리고 혹방 가다 보면은 땅을 다져가지고 이래 내려가면은 여기다가 땅이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갖다 부어야죠. 그걸 갖다 또다시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붓는 그 재료가 키입니다. 키를 갖고 있어요. 키는 이렇게 까부는 기구기도 하지만 다른 도구가 있으면 이런 걸 갖다 들고 와서 갖다 구울 수 있습니다. 꼭
키가 아닐 수도 이런 형태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부어서 이렇게 채우면 또다시 또 달구지를 해서 내려가면 또 붓고 내려가면 또 붓고 해서 여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평평하게 만들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여기다 뭘 합니까? 반드시 여기다가 뭘 넣습니까? 주춧돌 넣죠. 어? 그 주춧돌은 뭐라 쓰는데? 주춧돌 초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쓰는 말이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초 그러니까 이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기초거든요. 그 집을 지어야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날이 그 땅을 갖다가 다져서 그리고 난 뒤에 주춧돌을 넣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주춧돌이 놓였다는 말은 그 위에다가 뭘 얹이죠? 기둥 세워야 되죠. 자, 달구지를 끝나고 나면은 기둥을 세웁니다. 여기다 기둥을 세워야 되죠. 이렇게 얹어야 되죠. 돌 위에다 얹이죠, 그냥. 이게 얹을 때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둥이 좀 둥글게 생겼다고 보잖아요. 응? 이 둥근 기둥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보면요.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기다 그냥 얹기는 좀 못하죠. 그래서 요 나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홈을 조금 팝니다. 홈을 파서 여기다가 나무랑 맞춰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글자를 보면 돌이다 하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럼 이것이 뭐예요? 월자를 알아야죠. 왜 주춧돌을 저렇게 써냐는 겁니다. 여기가 위에가 숲을 님자죠. 숲을 님자고 밑에는 발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가 뭐냐면은 원래 의미가 회초리 초자입니다. 회초리. 매 맞는 거예요. 회초리를 맞으면 어디를 맞습니까? 종아리 맞죠. 발이 맞죠. 이 글자 의미로 보세요. 발인데 요게 회초리 의미도 있고 발에다가 회초리를 떼면은 나무 자국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나무 자국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회초리 초하기도 하고 회초리를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초. 이게 이제 이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옛날 초한지 있었잖아요. 중국에 초나라 할 때도 이걸 썼거든요. 그건 빌려서 쓴 겁니다. 원래의 의미는 회초리 초 앞을 초자입니다. 자, 이 기둥을 갖다가 여기 얹어서 여기다 뭘 짓습니까? 이제 집을 이렇게 채워 올리죠. 그죠? 채워 올렸잖아요. 지붕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죠? 옛날엔 초가지를 얹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무게를 무엇이 다 받아요? 이 기둥이 다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무게를 다 받았으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요 발이란 말은 어떻게 보냐? 자, 보세요. 잘 보시니까 요 모양새가 발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요게 발이죠. 요건 다리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이란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응? 이 모양을 그려놔놓으면은 이제 꼭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꼭 발을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발처럼 안 생겼어, 이거? 꼭 발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 기둥을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기둥을 그럼 어떻게 세우느냐? 그냥 세워 올렸는데 여기다가 그냥 나무만 덜렁 세우면은요, 이 나무가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를 맞으면 이 나무가 썩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습기가 가득 먹었다가 또 해가 뜨면은 말랐다가 그 습이 먹었다가 말랐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나무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이 있는 나무가 아니면 썩습니다. 잘라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절대로 이렇게 세워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면요, 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파냅니다. 그냥 올리는 거 아니에요. 파내가지고 여기다가 이 부분에 소금을 잠깐 넣습니다.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넣으니까 비가 오면은 이 소금이 녹겠죠. 녹으면서 이 소금이 이렇게 먹어 올라갑니다. 기둥 위에. 그래서 오래된 절터나 집에 가보면요, 이 기둥 쪽이 밑쪽이 허옇게 된 거 보신 적 있나요? 요게 소금 먹어서 그렇습니다. 소금을 먹으니까 소금은 안 썩게 만들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자, 돌은 돌인데 힘을 하중을 받는 돌이기 때문에 아픈 돌이거든요. 그게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춧돌이라는 이 말 자체도 이것도 한자말이거든요. 원래는 추가 아니고요. 한자로 쓰면은 요 초를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뭔데요? 기둥주자거든요. 그래서 주초입니다. 기둥을 세워 올리는 그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초돌이에요, 원래가. 주초돌이에요. 주춧돌은 우리 말화로 바뀐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실질은 무슨 말이다? 한자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기초를 세워합니다. 그 다음에 요 기초 세우고 나면은, 세워 올리죠? 그래서 건하죠, 그죠? 주초를 놓고 난 뒤에 건합니다.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만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건하고 난 뒤에 뭡니까? 건축하죠. 그래서 세우고 쌓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초하고 난 뒤에 건축하는 법이죠. 그 집은 이렇게 지어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글자들이요? 이게 하나의 건물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글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기초를 다 닦고 나는데 당연히 세워 올리지. 예? 여기 이제 세울 건자죠, 그죠? 똑바로 세워 올린다. 요 건에는 붓으로 뭐 길게 쓰다 하는 말 자체는 설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설계를 해야죠. 여기 뭐 만들고 여기 만들고. 그래서 최소한의 집이 이렇게 생기면은 옛날 집들은 보면은 이렇게 세워 올렸을 때 여기다 기둥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겠죠, 사실은. 모양을 보면 그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둥이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된다? 4개는 있어야 됩니다. 왜 4개를 쓰는 게 가장 기본이냐? 요 한쪽 편에는 반드시 부엌을 만듭니다. 먹고 살 집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 두 칸을 하나의 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엌이 있으니까 이쪽에는 아궁이가 있겠죠. 이쪽 편에는 아궁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불 때는 아궁이. 그래서 여기서 불을 떼면은 이 온돌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불이 이쪽으로 다 나가서 이게 불이 이렇게. 지금 집 짓는 과정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온돌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랫목이 이쪽이죠.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한 방입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기둥이 4개 있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우리는 한 칸이라고 해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집을 갖다가 지붕을 씌울 때 초가로 덮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초가 3간이라고 그래요. 우리말은. 원래는 요 칸이란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초가 3간이 되려면 기둥은 4개가 있어야 되죠. 이 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초가는 뭐였습니까? 풀초자겠죠. 가는 집가자겠고. 3은 석삼자일 것이고. 이것은 사이간자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칸이, 한 칸, 두 칸, 3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이 하나입니다. 기둥은 여기에서도 방이 2개가 아니라 여기 한 개의 방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의 집이 거의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물론 사대부엘이 사는 집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이게 칸이 많겠죠. 그래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99칸이 된다. 그러면 기둥이 몇 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00개 있다는 이야기죠. 옆으로 세알했을 때. 이것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니까. 그러니까 100개가 있어야 99칸 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가 100칸짜리 집은 못 짓습니다. 그거는 임금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100칸짜리 집은 안 지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응? 네, 이런 것이 바로 기초를 닦는 일이다. 그건 하나의 집을 다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글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한자의 글자로서 뭐 요것만 외우고 앉았으면 거기, 이건 터기다, 터다. 이것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숨어 있는데. 초도 마찬가지죠.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그 모양이 발처럼 생겼다. 아프다 하는 말도 그대로 들어있죠.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터기 그랬던 겁니다. 터다 하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기약할 기자입니다. 기약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그 기자죠. 그죠? 그럼 이건 다루를 써놨으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하면 그달이죠. 그달이 되면은 자,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냐? 기약하다, 어떤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약할 기 혹은 기한기 그럽니다. 혹은 이게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정할 기 그러기도 합니다. 정한다. 그런 의미까지 다 있습니다. 자, 말이 그 달이니까 정한 날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달. 왜 정한 날을 달로 썼을까요? 옛날에는 달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은 뭐 보고 약속해요? 자, 다음 달 보름에까지 빌려간 돈 100만 원을 갚으시오. 그 달 보고 하는 겁니다. 해 쳐다보고는 날짜 가는 줄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죠? 달은 쳐다보면은 보름 되면 보름달 되는 거 딱 뜨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을 아는 거예요. 옛날 집에 집집마다 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달 보고 기한을 정하는 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약할 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이다, 기약하다, 기대하다. 그래서 바란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달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바로 달을 보고서 기한을 정한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길할 길자입니다. 길하다 이 뜻이다. 길하다. 이게 선비사자죠. 그 다음에 뒷글자입니다. 각골의 글자는 이 모양이 어떤 신주를 그려놨다 그러는데 그거는 글자 형태가 좀 많이 좀 달라서 신주 모셔놔서 길하다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건. 자, 이거는 말하다 이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이건 선비죠. 선비는 사탄. 이 글자니까, 그죠? 선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비가 말하는 것이 길하다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선비가 말하는 게 무슨 길을 이야기한다? 옛날 백성들이 모르는 일이 생기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혹은 서민들이 잘 모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었느냐? 그걸 잘 아는 선비한테 가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비라는 그 사람은 글자 자체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에서 한일자 없이 열십자를 붙여놨죠. 하나에서 열까지를 다 아는 사람이 선비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모르면 그 선비한테 가서 물으면 알겠죠. 아, 선비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풀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선비가 말을 해주죠. 그래서 선비가 말하는 것이 그걸 풀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죠. 그것이 길입니다.
길하다 하는 말 자체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그대로 길이라 그래요. 갈 길을 가르쳐줘요. 길이란 것은 흉이 없으면 길입니다. 길의 반대는 흉이잖아요. 그 흉한 것이 아니고 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은 이렇게 가는데 이게 길입니다. 빠지는 길이 있으면 흉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다면 이건 흉이 되죠. 그 흉할 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흉만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길하다. 선비가 하는 것은 그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좋은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길할 길. 우리 엄이 묘하게 가는 길도 길이고 좋다 하는 길도 그냥 길이죠. 우리는 그 의미 똑같아요. 이상하게 보면요. 그게 우리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할 길 그럽니다.